아, 이렇게 부하직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이해되죠. 그 감정이 이해되는데 사실은 반증이 화신이잖아요. 아이, 잘 아는, 형님 잘 아는 심리학자들이 이래요. 그 양반이 자기 생각 뒤집은 양반이잖아요. 그렇지. 사람이 언제 능력이 뜬데 급신장할까 가만히 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행동할 때 어제와 다른 제2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뀔수록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질 않아. AI한테 물어봐. 꿈도 AI한테 물어봐. 야, 내 꿈 좀 알려줘.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딜레마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 행동을 해보고, 그때 일어나는 변화에 내가 또 임기응변력으로 대처를 하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 상황이 주는 답을 내가 빠르게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넥스트 액션을 취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해야 이게 머리도 발전하고 그럴 텐데, 거의 모든 걸 다 AI한테 맡기고 AI가 주는 답대로 살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지막 질문은 절대로 AI한테 물어보지 마라. 놀러 간다고 쳤을 때 광주는 어떤 데야? 대구는 어떤 데야? 이렇게 물어보고, 날씨는 가을에 어때? 뭐 숙소는 어디 쪽이야? 근데 끝까지 물어보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어디가 좋은데요? 이건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그거를 근데 제일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뇌가 그냥 아웃소싱의 거의 끝판왕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마지막 최종 결정에 관련된 질문. 제일 앞으로 끌어와서 하는 인간. 이 인간들이 제일 AI 때문에 멍청해지는 사람이 되더라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결정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고 고민하고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앞단에 딱 물어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가고 수용하면 머리가 거의 퇴화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AI한테 내가 어디를 놀러 갈 거야 라는 걸 안 알려주고, 기후, 교통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맨 앞으로 가져서 버리면 걔가 답 주는 게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때 이제 뇌가 멈추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가 내린 결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거면 정말 잘 쓰는 사람이다. 반증. 사실은 반증이 화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영만 교수님이 왜 비트겐슈타인을 좋아할까요? 그럼 심리학자들 중에 이제 잘 아는, 형님 잘 아는 심리학자들이 이래요. 그 양반이 자기 생각 뒤집은 양반이잖아요. 그렇지. 그치. 비트겐슈타인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이랑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나뉘잖아요. 대단한 철학적 결단인 거지. 자기 생각을 한번 뒤집어가지고 전기와 후기로 바뀐 거지. 모든 인생의 얘기가 자기 생각 뒤집은 얘기 하시잖아. 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AI한테 이것만큼은 안 물어본다라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진짜 고집이 아니라 엉뚱한 고집이나 말도 안 되는 아집으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 이런 게 좀 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했어도 나가서 행동해보면 내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자꾸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자꾸 물어보고 AI한테. 무책임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식당을 갔는데 연인이 싸우고 있어요. 이 집에 왔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한 커플이 오빠가 골랐잖아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골랐냐? 코파일럿이 골랐지? 그래서 제가 듣고 있으면서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주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사건, 주권은 당연히 사라진다는 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AI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유의 능력을 자꾸 늘리려면 이제 어제와 다른 질문도 던져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자. 문제의 본질을 갖고 싸우면 문제는 개선되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싸우면 야 경일아 너는 지금 막 몇 살에도 개선되지 않는 거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가요, 문제의 본질과 싸우지 않고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차끼리 부닥쳤는데 너 몇 살이야? 이러고 나오면 차끼리 부닥쳤는데 사람끼리 싸우게 되는데, 근데 AI를 사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쓴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사람한테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못 보는 일들이. 문제 없는 인생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AI만도 못한 거지. 앞으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문제아를 길러야 되겠다. 자꾸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개미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네를 만났어. 사람들이 개미 다리 몇 개냐 그러면 8개라고 그래. 내가 개미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개미는 다리가 6개다. 그 다음에 지네를 쫙 보여줘. 지네 다리가 몇 개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세. 지네 다리는 여러 개. 근데 이제 개미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지네를 만나는 순간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도대체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 지네가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잖아. 얘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았던 애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AI 시대 가장 중요한 능력, 질문 능력이 무슨 추상적인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질문하는 능력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심지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 사람의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도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질문을 또 던지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이라는 게 없으니까. 기업에 제가 이제 기업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40, 50대, 특히 50대 넘어가는 그 기업 임원들이 이제 생성형 AI 한번 배워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꼭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제 부하 직원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이해되죠. 그 감정이 이해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만나면 내 질문도 좋아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 50대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질문을 좋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 답을 엉뚱하게 하고 혹은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그 수많은 답을 통해서 내 질문이 더 좋아진 건데 지금 AI가 내 질문에 답을 척척하기 때문에 이제 내 20, 30대 후배 세대들이 필요 없다? 이거 되게 사실 위험한 생각이 되겠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을 한 20년 넘게 가르쳐 봤는데 대답을 귀신같이 잘하는 학생들이 이쁘지만 대답에 진짜 황당한 대답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엉뚱한 질문, 생각지도 못했던.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질문. 이런 게 사실 우리를 발전시켜왔던 또 원동력의 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방법이 뭘까를 사람들이 물어봐. 아, 교수님 그러면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메리 올리버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래. 나는 거기다 또 질문을 던져봤지. 아니, 사랑하는 힘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두 가지야? 한 가지야.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고 질문은 두 가지가 아니고 love equal to question이야. 사랑은 질문하고 동격이야. 그럼 AI 시대에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내 일을 사랑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질문이 쏟아지는 거야. 내가 저 친구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런 건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걸 먹여봤는데 또 기분 나쁜 것 같고 어떤 걸 또 먹여야 되지 막 계속 궁리를 거듭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한다고. 사실 왜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선배 교수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불평불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도 약간의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느끼는 게 그 선배들이 가장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사랑했던 분들이었구나 이제 느끼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치자면 AI는요 그냥 말 잘 듣는 모범생이잖아요. 정답을 빠른 시간에 찾아다 주지. 네. 그렇죠. 문제를 제기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AI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인류 최고의 모범생을 이제 AI를 옆에 두었으니 이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혹은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건강한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는 질문을 하는 사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모범생은 필요 없네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는 당연함을 부정하는 질문. 예를 들면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이걸 전제, 가정을 없애지 않고 질문을 계속 던진 사람들. 선풍기에 날개가 꼭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거지. 굳이 철학 공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철학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고 의심하는 부정하는 거지. 어썸프션 없애버리는 거지. 그런데 이런 능력이 사실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요새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심리학과 교수인데도 제가 속해 있는 과와 그다음에 심지어 대학에 철학 공부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철학이 무조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시해왔던 것들에 대한 의심 능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해지는.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해요. 뭔데?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철학자의 책 한 권만 소개시켜주세요. 유형만 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증해보고 의심해보는 그런 생각들의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굳이 한 권만 추천해달라 왜냐면 그러면 계속 앞으로 이제 한 권씩 추천받으려고. 읽기는 어렵겠지만 천개의 구원이라는 책을 일생일대 한번 프로젝트를 걸고 그걸 다 읽어내면 그 사람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혼자 읽기 어려우니까 뭐 둘이서 나눠서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철학책을 내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이 많이 나와. 뭐 이런 뭐 리좀. 리좀이 뭐냐? 뿌리가 막 뻗어나가다가 뿌리끼리 마주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 마주침인 거야. 그다음에 또 뭐 아장스망, 어레인지먼트, 배치라는 뜻이야. 다중체, 다양한 정체성인 거야. AI 시대일수록 우리가 철학책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다양한 사유를 하는데 필요한 원료, 개념이 많이 갖고 있으면 내 생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렵지만 천개의 구원을 한번. 한간의 스피노자는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그 소문은 사실인가요?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읽다가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내가 100번째 책 코나투스라는 책을 쓴 거야. 나는 스피노자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구 철학의 역사가 다 로고스잖아. 이성 중심의 철학이었는데 얘가 처음으로 저 뒷골목에 버려진 몸을 갖고 와서 정면에 내세운 거야. 심리학자들은 스피노자 엄청 인용해요. 신체가 생각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라는 거를 가장 철학의 전면에 내세운 거잖아. 그걸 그대로 갖다가 이제 니체가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스피노자, 니체 요 라인 그렇게까지 약간 안 좋아하신다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아, 난 되게 좋아하지. 스피노자 좋아하고 니체도 좋아하고. 그럼 확인 안 된 루머군요. 아니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해야만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와서 기존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정의한 세상으로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근데 정의를 바꾸면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지. 수십 년 동안 다르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능력, 다른 관점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능력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음 얘기는 이제 진짜로 정의 내리기. 정의를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정의라고 얘기하면 한 3시간, 4시간 뭐 저녁 먹고 다시 시작해도 끝이 없을 만한 중요한 타픽일 것 같아요.